안녕하십니까. 서울 아산병원의 전은성이라고 합니다. 정말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앞에 김중명 교수님과 이제 박성재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 보면서 저도 참 많이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외과 전문의이면서 질환을 연구하는 연구자 입장에서 성매개 감염병, 특히 HIV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한 9분에서 10분 정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조금 빠르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의 3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감염 경로의 조절입니다. 이는 각 질병의 특성에 맞게 구체화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코로나에서 보시듯이 호흡기 감염병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제일 유효하고 특히 질병 특이적인 그런 방법들을 저희가 찾아내야 됩니다. 감염병 발생 그래프에서 보시면 HIV는 이 파란색입니다. 채 5%가 되지 않지만 진료비 총액 기준으로 보면 85%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HIV는 평생 치료가 필요한 질병군이기 때문에 진료비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에이즈 질병이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보건 재정의 안정성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지금부터 HIV, 에이즈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매개 감염병 건수에서 남녀 성비를 보면 남자가 -1에서 2배 정도임을 볼 수 있고 이것들이 계속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성매개이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이 서로 질병을 주고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HIV 감염병은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성 환자가 압도적 우위라는 것인데 특히 2000년에는 7.7배였고 2018년에 21.4배, 2019년도에는 17.9배의 높은 비율을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남성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5년간 40대 이전의 젊은 연령층에서 더욱 증가하고 있는데요. 1990년대 이후에 보시게 되면 특히 남성 발생 건수가 계속 증가합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서 40.5배라는 압도적인 우위를 가집니다. 정말 특이한 것은 이 30년간 여성의 발생 건수는 변함없이 10명대입니다. 그렇지만 남성의 발생 건수만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감염 후에 진단까지 평균 7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 기간을 감안하면 여기서 7년을 뺀 13세에서 27세 사이에 감염이 되었다는 것인데 대부분 이성 배우자가 없는 미혼의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유독 남성에게만 발생하는 경로가 과연 무엇일지 찾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혹시라도 남성이 여성에 비해서 HIV균에 특별히 더 취약하지는 않을까요? 이런 궁금증이 생겨서 논문을 좀 찾아봤습니다. 의학 저널 중에 제일 권위 있는 NEJM 논문을 보면 HIV 감염은 책 1ml당 HIV RNA 양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 남녀 모두에게 동일합니다. 이는 HIV 감염은 남녀를 가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현재 균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균이 존재할 수 있는 체액은 앞서 설명해 주셨듯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중에서 혈액과 침은 제외돼야 됩니다. 2006년 이후에 수혈 감염 보고가 없고 침을 통한 감염률은 극도로 낮습니다. 남은 체액 중에서 남성 특이적인 체액은 정액뿐입니다. 현재 HIV균이 남성에게 압도적 우위로 존재하기 때문에 정액을 통한 감염 경로를 확인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밑에 보시는 표에서 캐나다 퍼블릭 헬스 에이전시에서는 성행위별 전파율에 대한 논문을 정리하였는데 그 결과 항문 성관계를 통한 감염률이 질 성관계에 비해서 최소 7배에서 최대 42배까지 높음을 보고하였습니다. 다른 기관에서는 어떻게 보고하고 있을까요? 한국질병관리청에서는 99% 이상이 성접촉을 통한 감염이고 수용 항문 성관계 시 그 위험도가 138배 증가함을 보고하였습니다. 유엔사나 UNAIDS 또한 제너럴 포퓰레이션에 비해 gay men and other men who have sex with men, 게이와 남성 간 성관계를 가지는 그룹이 가장 높은 위험도를 나타내는데 2018년도에는 22배, 2019년도에는 26배 높은 위험도를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CDC에서는 메일 투 메일 섹슈얼 컨택이 66, 헤테로섹슈얼이 24%인데 성별 기준으로 보면
남성의 82%에서 메일 투 메일 섹슈얼 컨택, 여성의 85%에서 헤테로섹슈얼, 이성 간 행위가 원인입니다. 결국 종합하면 남성과 여성 모두 주로 남성으로부터 HIV 바이러스가 전파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듯이 리셉티브 애널 섹스 바트밍이 가장 높은 위험도의 성행위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황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2010년 논문에서 성경험이 있는 대학생 중 7.7%에서 학문 성관계를 가지고 있고 2017년도 청소년 연구 결과에서 성경험이 있는 남자 중에서 7.9%에서 바이섹슈얼, 10%에서 호모섹슈얼, 동성 성경험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남성과 성관계를 가지는 이 MSN 그룹에서는 과연 어떨까요? HIV 유병률을 보고한 3개의 논문을 정리를 하면 4.4%, 1.9%, 그리고 6.5%의 HIV 양성률이 보고되었습니다. 이는 현재 대한민국 유병률인 0.026%와 비교하게 되면 최소 73배, 최대 250배 높은 비율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여기서 성관계 대상자의 나이입니다. 한국 MSM 그 그룹의 평균 나이는 32.3세인데 성관계 대상자 중에서 19세 이하가 무려 33%입니다. 3분의 1이 19세 이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관계 패턴이 현재 청소년들의 HIV 감염률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킨 것과 분명 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HIV 감염 차단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질병관리청에서는 감염 경로를 알리고 콘돔을 통해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크게 2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전파 경로가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한국과 전 세계 기관들 자료에서 보면 주된 감염 경로는 학문 성관계로 공지하고 있기에 이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콘돔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콘돔은 만능이 아닙니다. 모든 예방책의 초점이 콘돔으로 귀결되고 있는데 콘돔이 얼마나 효과적이며 또는 그 한계가 무엇인지를 밝히지 않았기에 일반인들은 콘돔만 사용하면 HIV가 예방되는구나 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정말 콘돔만으로 충분할까요? 데이터를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성 간 성관계를 가지는 그룹에서 콘돔을 항상 착용하는 경우를 보니까 2004년에는 26.4%, 2012년에는 34.8%로 조금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특이한 것은 남성과의 성관계 시에는 46.0%인 반면 여성과의 성관계 시에는 30.5% 조금 더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콘돔을 계속 사용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제 관찰해 본 결과 남성 간의 성관계 시에 30개월 동안 관찰했던 논문인데요. 약 40%까지 콘돔이 찢어지는 것을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익스플로러 백스 004 같은 대규모 연구에서 과연 콘돔이 HIV 감염 차들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한 연구 결과가 있는데 최대 72 그리고 62%밖에 안 된다는 걸 보고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콘돔 사용률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HIV 감염을 차단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에이즈는 잘 아시겠지만 희귀 난치성 질환으로 분류되어 있어 환자의 보험 부담금을 100% 지원합니다. 환자 지불 금액은 전혀 없습니다. 이 특례는 5년마다 갱신되어서 평생 지속될 수 있고 등록과 탈등록, 재등록을 본인 의사에 따라서 원하는 대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약 10년간 HIV 환자가 3.28배 증가하는 동안 그 보험공단의 진료비 총액은 6.3배 증가되었고 2017년 한 해만 1,000억 이상 지출되었습니다. 서울시 예산이 1.62배 증가되는 동안 에이즈 관련 예산은 2.4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OECD 국가별 평균 입원 기간을 보면 한국 에이즈 환자는 압도적으로 긴 입원 기간을 보입니다. 이것은 제공되는 진료가 모두 무료인 것과 분명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30세 환자의 HIV 환자의 1인의 생애 비용을 보면 1인당 6억 4천만 원 정도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2019년 현재 13,000명 이상의 에이즈 환자가 있기에 최소 7.8조 이상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함을 뜻합니다. 치료약제 개발과 더불어서 에이즈 환자의 수명이 길어지고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은 분명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치료 중심의 전략으로는 앞으로 증가하는 에이즈 환자들의 진료비를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 개개인이 HIV 감염 경로를 분명히 알고 스스로 예방하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는 감염병에 대해 아주 귀중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들도 호흡기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이 필요한 것을 알고 있고 전 국민이 이를 몇 개월간 학습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라는 적극적인 행정명령이 내려졌는데 그에 대한 근거 중에 하나로 란셋 논문을 들었습니다. 란셋 논문에서는 마스크 미착용 시 코비드 감염 가능성이 5배 이상 증가한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근데 HIV는 어떨까요? 앞서 설명드렸지만 항문 성관계 시에 HIV 감염이 20배 이상 증가된다는 것은 일반적인 사실이고 대표적으로 UNAIDS에서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계속 광고하고 있는 것은 콘돔 사용률을 높이는 것, 그것뿐입니다. 과연 이것만으로 과연 충분할지 의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데이터가 이 콘돔 사용에 대한 한계를 보여드린 데이터입니다. 보시면 콘돔을 사용하면 항문 성관계 시에 HIV 전파율이 충분히 떨어집니다. 많이 떨어지는 것을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콘돔을 사용하지 않고 질성관계를 하는 것에 비해서 3.8배 이상 굉장히 높은 수치로 여전히 전파율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콘돔 사용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올바른 콘돔 착용과 더불어서 에이즈 환자에 대한 전폭적인 치료비용 지원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HIV 감염은 항문 성관계를 통하여 전파되고 콘돔만으로는 유효한 예방책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알려야 됩니다. 에이즈 환자 한 명의 생애 비용을 감안한다면 HIV에 감염되지 않는 방법을 정확히 알려주는 것이 개인과 국가를 위한 가장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